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꽃 박람회 하면은 생각하는 곳, 바로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고양시장의 최성 시장님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리 네. MC도 꽃보다 아름다우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의 시민들과 또 환경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우신 고양 시민 여러분, 환경TV와 고양시는 각별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21세기 그리고 미래의 세기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쾌적한 환경도시가 대세라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는 슬로건처럼 고양 국제 꽃박람회를 포함해서 호수공원 등등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신환경 생태 환경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경TV를 통해서 고양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환경 문제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 앞서서 지금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 뭐 다이나믹 네. 이런 외래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꽃보다 아름답다 이게 다 토속적인 네. 한국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슬로건이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 측면 외에도 여기는 좀 철학이랄까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장과 발전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사람, 시민을 이렇게 간과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고양시는 이제 고양 국제 꽃박람회로 상징되는 꽃의 도시지만 더 소중한 가치는 바로 100만에 가까운 고양 시민이다. 이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들을 위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을 가꾸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슬로건을 지었는데요. 뭐 고양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온 분들도 어떤 그런 가치, 철학, 비전에 너무 공감해서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슬로건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좀 이렇게 집단 민원이 생겨서 싸우려다가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들이라고 하니까요. 싸우려다가도 좀 참으시고 오히려 화해하고 좋은 결정을 내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 싸울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고양시 페이스북 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아요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네.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뭐 네. 이런 모습을 뭐 담아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고양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뭔가요? 네, 우선 잠깐 저 뒤에 제 사진을 보면 고양이 퍼포먼스를 머리띠를 하고 네. 고양이 이 재밌습니다. 발을 든 퍼포먼스인데 네. 저게 거의 전국을 강타한 최대의 고양이 SNS 퍼포먼스인데요. 네. 이제 시작은 고양시가 일산에 가리워져 가지고 일산은 아는데 고양시를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고양시를 알릴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SNS 팀에서 고양시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이제 발음하고 비슷하니까 또 고양이가 그렇게 또 좋은 이미지고 해서 홈페이지를 고양이를 캐릭터화한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너무 의외로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딱딱한 공직의 문화가 아니라 소통, 재미, 흥미를 유발해서 그래서 이제 좋아요 수가 워낙 많으니까 좋아요 클릭 수가 한 7,000명이 넘으면 시장님 한번 좀 이벤트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온 제안이 고양이 머리띠를 든 SNS인데 저걸 한 이후로 뭐 거의 폭발적인 그 인기가 올라서 저도 아주 톡톡이 유명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시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홍보가 너무 일방적이면 안 되다. 그리고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지금 뭐 진격의 고양시, 또 병영일기, 또 뭐, 지금 또 어떤 때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 진지한 잔잔한 감동 이래서 뭐, 좋아요 수가 4만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 자치단체 최고의 어떤 이 열동률을 보여줘서, 아무튼 고양시민이 아닌 분도 고양시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해서 아주 덕분에 인기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색적인 SNS 운영이 실제로 뭐 이런 시민과의 소통이나 아니면 시정 활동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이제 우선 저희들은 비단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유럽의 도시처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고향 시립합창단이 원래는 1년에 한 너댓 번 정도 정기 공연만 했는데 이제는 100차례가 넘는 뮤지컬 대중가요를 시민들 찾아가서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유모차 끌고 와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오늘 이 공간도 딱딱한 시장과 민원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사자 회동처럼 시장과 또 대책위 또 주민 공직자가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이 대화를 하고요. 또 전국체전을 하든 꽃박람회를 하든 많은 경우에서 이 즐거움 또 창조성 파격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뭐 일자리 창출도 전국의 1위 도시 또 신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약 1조에 가까운 정부와 민간 투자가 또 한류월드에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단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SNS 고양이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또 국제적인 여러 분들이 고양시의 시민과 소통하는 어떤 즐거운 소통의 행정에 주목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도 뭐 연일 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단시간에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당연하죠. 지속적으로 예, 네. 양방향성을 갖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최근 정치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1위가 다름 아닌 울보 시장입니다. 네. 본인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도 그렇게 잘 우시는지, 네. 네, 또 이 그 책 구절에 보면 네. 우는 거는 슬픈 건 눈물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네. 구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저는 원래는 눈물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춘기 소녀처럼 드라마만 봐도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고 또 청와대 국회의원 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삭막한 공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눈물보다는 좀 이성이랄까 머리가 발달이 돼서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나 제가 봐도 슬픈 영화를 볼 때나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되면서 여러 민원인들도 만나고 뭐 장애인 어머니 또 여러 가지 또 뭐 고통받는 시민들 또 실직자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민원을 들어드린 경우도 있지만 또 고양시를 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어떤 세 자매의 어떤 슬픈 이야기들 이런 친구들하고 이메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공식적인 축사를 할 때도 뭐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선옥이 3년이 되면서 그 항상 제가 이제 웃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제 마음도 울고 있었고 또 제가 민생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항상 웃고 있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또 일자리 문제로 울어예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솔한 일기체 형식으로 담았어요. 이제 그게 이 네. 이제 울보 시장 예. 가슴으로 쓰는 시정일기라는 이 책인데요. 근데 이제 뭐 너무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제가 청와대 국회의원으로 그 당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민심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가족사 쪽으로는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 장애인이시고 또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생전에 계시는데 이제 80대가 넘으셨는데 이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너무 또 이렇게 그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눈물로 쓴 시정 일기를 담았고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봐 주세요. 네,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현직 시장님으로서는 최초로 쓴 시정 일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참 배울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지역 내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환경 TV의 최대의 관심도 그럴 거고요. 고양시처럼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환경이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든 성장도 발전도 필요하지만 친환경적인 또 이런 환경 보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제 환경단체와 이제 시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타협도 되는데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죠. 이 강매동 지역에 들어설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는 원래 그 지역에 자동차 폐차장이 이전에 오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고요. 또 그 강매동이라는 지역은 자동차 폐차장의 이전 계획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고속 전철의 기지창 또 서울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피 시설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 이 지역이 계속 기피 시설로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기업의 이전 계획을 제 마음대로 무조건 초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폐차장은 안 된다. 그리고 폐기물 시설도 안 된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친환경적인 발전 모델을 가져와라. 그래서 몇 년이 걸리나니 폐차장과 폐기물은 포기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킨텍스도 있고 또 현대 자동차도 거기에 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동차 박물관 또 연구소 또 자동차 판매장 이런 걸 만들므로써 지역 경제에 약 뭐 7천억에 가까운 민생 경제 효과도 만들어 놓고 5천 명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내서 그 지역이 강매동과 덕양 지역이 여러 가지로 발전이 더뎌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적인 어떤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또 시민들하고 반대하는 분들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대다수 분들이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 그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을 상생한 하나의 모델인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죠. 네.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교통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고양시 발전, 덕양 발전에 잘 되도록 감시, 감독, 관리 또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더 해나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고향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의 국책 사업인 서울 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다른 명분 없는 반대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7가지 근본 대책을 네. 요구한 상태인데요. 해당 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근본 대책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 경기 북부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수조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고 또 민자 유치 사업이면 많은 이 민자 유치 사업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과 동시에 나중에는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면서 고향을 관통해 가는데 오히려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하게끔 여러 가지 도로 건설 계획이 잘못돼 있고 또 중요한 환경 녹지축을 심대히 훼손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새로운 입주자에는 서정마을 이 주민들과의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평가들이 배제돼 있어 버리고 또 공짜로 다니던 도로를 고향 시민들한테는 되면 요금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8, 90%에 해당되는 고향 시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 근본 문제 7가지를 제시해라. 그랬더니 다행히 국토교통부 또 시행사에서 효성시장과 고양시가 제기하는 게 온당하다.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시를 하겠다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또 잘 돼서 네. 결국은 기본적인 도로 건설에 가져다주는 편의성도 우리가 혜택을 보고 또 시민들의 이게 부당한 불편이라든가 과도한 요금, 특히 환경 녹지축의 네네. 심각한 훼손은 이제 막고자 합니다. 예, 기본적인 그런 환경 영향 평가가 배제되어 있다는 거는 네.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좀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향의 또 도로에서 이제 습지 쪽으로 네. 정말 친환경적인 네. 그런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의도 넓이만한 대규모 장항 습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간섭도 적고 생태 보존이 참 잘 돼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람사르 등록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요즘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근에 개성 문제도 좀 또 풀리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DMZ 생태공원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장항습지인 거죠. 왜냐하면 장항습지는 한강 항구에 위치하고 고양시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남북을 가로막는 철책선에 보호되어서 그게 아주 천연 기념물들 희귀 동식물이 있는 말 그대로 이 남북의 생태 보호구입니다. 이제 습지 공원이면서 그래서 또 도심의 한복판에 있고 이 부분을 람사르 협약에 등록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제적인 생태 습지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람사르의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는 아주 극찬을 하고 가셨어요.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 동식물이라든가 습지가 도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잘 보존된 경우는 없다 해서 금년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 장항습지를 이제 생태 공원화하고 또 시민 탐방로 등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아파트 숲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장, 발전, 개발도 있지만 환경, 보존, 생태, 자연, 동식물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성장과 발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 장항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예, 그 고양시에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네.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을 위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감시자들이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네. 만드는 것을 꾀한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또 그 성과는 어떤지요? 일단 저희 고양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말했던 장항습지 또 호수공원 그 외에 정말 수백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공원 또 녹지적인 공간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대도시 중에서는 좋은 환경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또 폐기물 시설에 대한 이런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직자들만 하기는 한계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모니터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2004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해 왔는데, 뭐 아직도 이제 이런 모든 환경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관리, 감시, 감독만 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제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환경 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 제고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함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구 환경을 떠올리면 인간과 또 동물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이 안정적인 동물 보호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보건수의센터가 올해 안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최근 들어서 환경 TV가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고 국회의원이 있다가 이제 시장이 돼서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어떤 수질의 문제, 또 우리가 숨 쉬는 환경의 문제, 또 약간의 임금 인상이나 월급보다도 친환경적인 쾌적한 건강도시, 생태도시에 살고자 하는 의욕들 이런 게 이제 커져가는 것처럼 동시에 동물에 대한 관심도 때로는 사람 못지않게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꼭 동물 보호 운동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 또 개를 또 사랑하는 분들, 또 다양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연 사랑이 사람 사랑처럼 동물 사랑도 정말 인간 사랑과 같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유기견들,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어떤 보호의 필요성, 또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유기됐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또 균이나 병이 또 인체에 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자 고양시에서는 각종 그런 그 동물 보호 단체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의사 분들하고 해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보건 수의센터를 이제 금년 내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고양이의 중성화, 번식을 방지하는 안락사를 이제 중단시키면서 중성화하면서 과도한 번식은 피하게 하고 또 유기견들을 보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입양시켜주는 그런 정말 동물 사랑, 또 환경 사랑, 또 시민과 함께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양, 수질 같은 얘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이제 불법 분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 홍보 활동을 올해 4월에 이어서 7월에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또 그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 방지 홍보를 하는 곳은 드문데요. 네. 아무래도 수질 보호 의식이 낮은 분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께 따끔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또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경우도 그렇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필요하고 내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공동체 문제 또 시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로 확산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 혼자쯤이야 라는 인식이 지금 온 지구가 겪고 있는 이런 지구 온난화에 따르는 각종 이상기온 현상으로
사실은 생태계 위기, 지구의 위기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더욱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가정 내에서 그런 오물들을 분쇄 처리하는 것들도 이미 환경부에서 또 그 어떤 검증된 공증된 그런 그 샘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또 다양한 그로 인한 어떤 그 심각한 그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양시가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더욱더 네. 그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문제점, 해법 또 이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어떤 그 문제점 또 그에 대한 단속 또 계도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스스로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환경과는 약간 다소 거리가 있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최 2013 전국 기초단체전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도 주민 참여, 소통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는지요? 아까 우리 MC께서 맨 처음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슬로건을 물어봐 주셨고 또 고양이 퍼포먼스를 통한 SNS 소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는 단순히 그냥 의례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꽃의 도시지만 꽃보다 더 시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NS 통해서 우선 친근하게 시민들이 다가가고 또 시정 전반에 있어서 주민 참여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됐던 또 시의 중요 정책 결정이 됐던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클러스터든 장항습지든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멋지게 우리가 합의했던 이 난지물 재생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관내 기피실 문제 해결에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직자와 함께 이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이제 평가에서도 소통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또 교육 문화 복지 1위, 또 모든 부분에 벤치마킹이 된 것은 바로 공직자들의 창조적 변화, 그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그 소통을 시장이 개인적으로 성과로 가져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의 좋은 오케스트라적인 지휘자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그 소리 없이 하고 그 공들을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돌리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어떤 그런 행정을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끝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새로운 지방자치 롤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참 아름다운 고양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환경TV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환경TV 감사드리고요. 또 꽃보다 아름다운 정말 누구보다도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많이들 힘드신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 비전, 자신감 잃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환경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자연과 동물 또 생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행복한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고양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시장님의 열정과 또 아름다운 고양시에 대한 이 푸근함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고향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